네, 고양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체크에서 멤버십 모집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시는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후원금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영상 취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전국적인 큰 이슈가 됐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요거 고양시는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 그거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시 의회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소식, 고양시청 이전에 관련된 논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굉장히 특별한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어떤 그런 골자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내용이 뭔지 궁금한데 내용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7일날 발표한 제목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용어를 바꿨어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네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조건이 택지 조성 사업 후에 20년이 좀 지나야 된다. 20년 맞습니다. 이상 지나야 되는 좀 오래된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규모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건에 포함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 전국에 49개가 49개. 네, 이번에 이제 그 선정 지역에 들어갔고요. 안전진단 면제를 이렇게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이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렇게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기존 세대보다 15% 이상 세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고양시에 몇 개가 선정이 된 거죠? 요게 참 중요한데 요거를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 군데입니다. 일단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화정이 일기 신도시랑 사실은 거의 동시에 여기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도 택지 개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산 화정. 화정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뭐 은빛마을, 옥빛마을 이런데. 그리고 세 번째로 능곡 택지지구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능곡지구.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이쪽 샘터마을 주변. 거기가 초기에 택지 개발될 때 그 국토부에서 거기를 능곡지구라고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까지 상향. 이거 굉장히 큰 권한인데 그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고 대신 거기에 따른 어떤 도시적인 문제점, 뭐 길을 넓혀야 된다거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는 보도자료 통해서 이제 환영한다라는 입장, 여러 가지 승인권 등의 권한을 이 특례시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국토부에다가 이제 이동환 시장이 했고요. 그리고 하여간 조속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요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우리는 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의 또 한 가지 큰 이슈, 일산 테크노밸리 경기도가 일정을 좀 발표한 게 있네요. 네, 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을 계속 밀어가지고 테크노밸리에 입주해야 될 기업들마저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그때 이런 소식을 작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일정이 나왔습니다. 착공 날짜가 언제로 잡혔냐면은 올해 9월 착공할 것이다 라고 경기도가 발표했습니다. 기술 제한 입찰이라는 게 계속 지연됐어요. 거기를 이제 토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제한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뭐 지연이 됐다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올해 9월에는 꼭 착공한다, 꼭 삽을 뜬다. 그래서 준공, 즉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6년에 부지가 완성된다.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어느 부지로 이제 들어올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텐데 경기도랑 고양시, 특히나 고양시가 기업 유치에 이제 진짜 본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고양시 의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장 이제 많이 가졌던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뭐냐. 그 이동환 시장의 조직 개편안이 한번 부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그 상정이 돼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이게 궁금했는데 결과는 결과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조직 개편안을 왜 또다시 부결시켰는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야 4명씩 해서 8명이거든요. 그런데 4대4가 나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되면 부결이 되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 어떻게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게 안건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 다시 재심사하자라고 해서 표결에 갔는데 이것도 부결이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왜 부결시켰다라는 그런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네, 부결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4달 동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긴 했다.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의견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1월 달에 부결이 됐잖아요. 근데 1월 달 부결된 그 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2월 달에 올라왔어요. 조직 개편안이 부결되면은 어떻게 예전 조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지금에 있는 조직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다시 이제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지 또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의결해라라고 돌려보내는 거부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보통 하는 거부권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주 이제 극대노했다 하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20일 내에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려봤는데 확인해본 결과 제2요구는 없던 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특별한 해명 없이 이렇게 없던 일로 했는지 그 부서에 좀 물어보셨어요? 공식적으로 좀 그래도 시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낼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엄포를 놓고 엄포를 놓은 다음에 이 엄포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슬쩍 술을 물른 건데 사실은 그때 이성호 기자님이 설명할 때 제2요구권 이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석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이익이 없는 거죠. 이익이 없어요. 사실 이동환 시장한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도 그런 똑같은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냥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물른 거. 이동환 시장은 그것을 소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리특위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어요. 제9대 시의회에서. 근데 윤리특위의 첫 번째 대상은 국민의힘 엄성은 시의원이 됐다. 그 다음에 엄성은 시의원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이유는 시의원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어떤 행위, 책임감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고 그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윤리특위는 이번에 총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이렇게 반반씩 들어가서 엄성원 의원의 어떤 징계 어떻게 될지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고양시의회 마지막으로 또 여러 시의원들이 오래간만에 5분 발언을 이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 8분 고양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딱 2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그 고덕희 시의원, 그 양일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식사동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10년 전의 기억을 약간 되짚어봤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양일초등학교 반경 한 350m 요 안에 여러 가지 유해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도저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가 등교 거부를 하는 그런 일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얘들은 좋았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 뭐 아주 크게 뉴스가 되고 그러면서 뭐 고양시도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후속 조치를 약속을 했는데 자, 요게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짚어보니까
해결된 게 없더라. 잊혀진 거냐? 지금이라도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현우 역시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자, 어떤 내용을 지적했죠? 이번에는 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네.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있죠. 네, 뭐 일본 말로는 히키고모리 뭐 이런. 예, 히키고모리. 네네,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까지 됐습니다. 있었어. 약간 자발적인 유형이 있고, 비자발적인 유형이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조례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우선 발견을 해야죠. 왜냐면 숨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족들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시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가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네. 어떤 자조 모임도 갖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가 뭐 문화예술 체육 활동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어떤 더 나아가서 교육과 직업훈련까지 어떤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조례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아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예. 의도를 읽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청년 지원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시 신청사 이전 소식인데요. 네. 요즘 고양시청 앞을 보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시위가 많은 적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네. 지난주에도 네. 주민 경찰 수선으로 하면 약 1,000명, 네. 그다음에 주최 측 수선으로 하면 약 3,000명의 덕양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앞에. 네네. 신청사 이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인데 네.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반대 시위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열렸던 시위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로 그 가두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을 하면서 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교동 일대를 이렇게 걸어서 저 앞에 이제 그 원당 리스 쇼핑이라고 있잖아요. 원당 시장 있는데. 시장 앞으로? 네네. 그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집회 규모보다 이렇게 가두 시위를 하는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 예. 걸어가면서 주민들이 점점 합류를 했다. 예,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 올린 것도 보시면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행렬이 아주 상당히 길게. 근데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같은 날 바로 이제 시청 정문 앞에서 이 집회가 있었는데 백석 이전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파랑새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찬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청에다가 민원을 넣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서명이 지금 1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에서는 경기도에 뭐 수많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1등. 찬성 숫자가 1등. 경기도 내에서는 청원 랭킹으로 따지면 1등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요거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은 그 김동연 경기지사와 원당 주민들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주선하겠다. 그리고 또 변재석 경기도 도의원은 경기도 의회 5분 발언에서 이동환 시장을 경기도가 특별 감사해라라고 또 촉구하고. 야, 이게 보니까 약간의 합동작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명을 하고 네. 거기다가 거기 지역구 도의원은 경기도에 특별감사 청구를 하고. 네네. 자, 이와 반대로 이동환 시장과 이정영 부시장은 신청사 이전에 대한 여론을 본인들에게 이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 회장들의 협의회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기에 갔어요. 그 협의회 모임은 사실은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회장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신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 고양시에서 원당 신성장 TF 팀 이런 것도 지금 출범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로 그 다음에 국토부에다가 그 원당 요 재창조 프로젝트 이거 국토부 사업에 반영해 달라 이거 연일 지금 요구하고 있고 뭐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들었다 이런 보도자료 계속 고양시가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한 3분이 좀 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백석 업무 빌딩이 구조가 어떻고 거기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설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산 쪽에 그런 여러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그쪽에 이 동영상들이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백석 이전을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백석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공간은 뭘로 쓰고 이 공간은 뭘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만 보면은 아, 고양시는 백석 이전이라는 게 다 합의가 돼서 확정이 됐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좀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론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여론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네. 각자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그러니까 행정 수반으로서 네. 최대한 그 강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고 네. 덕양 주민들은 시위, 그 다음에 뭐 서명, 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시도위원들을 통해서 항의한다. 그 다음에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국회의원도 나서가지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네.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네. 이정영 부시장, 네. 요즘에 이제 신청사 관련 문제로 거의 뭐 이제 행동대장 형태로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신청사 이전 합당하다 그런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네. 몇 년 전에 썼던 이정영 시장이 이제 교수 시절 때 썼던 칼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럼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다. 네네. 지금 이게 SNS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 칼럼 내용 뭔지,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이 왜 이 칼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9년에 이정영 현 부시장이 교수로 있을 때 어느 매체에 이제 기고한 칼럼인데,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칼럼에서 이정영 당시 교수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이 아주 중요하다. 일관성? 네네. 그러니까 행정의 프로세스를 밟은 일은 변수가 생겨도 중단하면 안 되고, 원래 결정한 대로 계속 가야 된다. 그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했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신청사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청사는 지금 거의 90%까지 끝나 있는 행정 네. 절차도 뒤엎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계신데, 불과 뭐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행정의 연속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네. 어떤 사안이길래 그랬습니까? 이 사안은 뭐였냐면은, 네. 그 세운상가, 세운상가 재개발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 세운상가 재개발을 위해서 그 서울시가 뭐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행정 절차를 풀어가면서 이 재개발을 착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노포들 없애면 안 된다라는 지역 여론이 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것이냐, 노포를 보존할 것이냐가 충돌을 하니까 이정영 교수가 그냥 해라. 그동안 행정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거를 중단하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그런 그렇죠.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에 대한 불신, 거기다가 뭐 행정적인 비용, 매몰 비용까지 따져봐야 될 텐데, 네네.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뭐 그런 주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결론이 민주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정영 시장이 인터뷰에서는 예. 기자회견에서는 예. 상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격차가 야,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요 칼럼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정영 교수의 모든 그런 어떤 기사가 달릴 때마다 요게 막 링크로 걸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옛날 영화 중에 그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예술의 세계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의 세계는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